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가 있는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내년부터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 2,100여 명에게 매달 최대 6만 원씩 보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민간 기록물 수집 결과 모두 749점이 모아졌습니다. 지역의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민간 기록물을 선정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군산 곳곳에 도시숲 6곳이 조성됐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 쉼터를 만들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78명이 늘어난 2,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640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사망자는 18명이 늘어 2,892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명, 군산 12명, 완주 5명, 익산 1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269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4를 기록했습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은 전투기 소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동안 소송을 통해 피해를 증명하고 배상금을 받아온 주민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소음 피해 지역 주민 2,100여 명은 매달 최대 6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미공군 비행장 인근.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이곳 주민들은 천둥소리 같은 굉음에 귀를 막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곳이 다음 달 군공항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군소음 보상법을 시행하면서 1년 동안 소음 영향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겁니다. 대상 지역은 군산 옥서면과 미성동, 옥구읍, 소룡동 일대로 피해 주민은 지금보다 500여 명이 늘어난 2,175명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 여의도의 50회 크기인 146제곱킬로미터. 보상금은 소음 피해 강도에 따라 3종 지역으로 나눠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은 매달 6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종 지역은 소음 피해가 90에서 94웨클로 매달 4만 5천 원을, 85에서 89웨클인 3종 지역은 매달 3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음 강도에 따라 1종 지역이 새로 생기고 소송을 통해 받던 보상금은 주민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종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음도가 민간 항공기는 75웨클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군공항에는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으로 매월 4만 5천 원씩을 받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2천 원꼴인데 하루 종일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9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이어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수라갯벌 인근에 2,500억 원가량을 투입해 10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는 주민 의견 반영과 사업성 검토를 마친 뒤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3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수상태양광의 장단점 등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시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조만간 열 예정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청과 에디슨 모터스가 새만금 산단 공장 용지 추가 확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에디슨 모터스가 본사 이전을 포함해 추가 투자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 8월 군산 공장을 준공해 전기버스와 전기 트럭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쌍용차 인수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신공항이 미군 공항 확장으로 이어질 거라며 제2활주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해당 부지는 미군이 2007년부터 활주로 추가 건설을 요구해온 자리로 미군이 언제든 신공항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항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현 부지가 결정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수건 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벼 특별재해지역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북 지역 벼 병충해 피해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역으로 선표되려면 벼 병충해 피해 원인이 이상기후 영향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 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 기상대는 벼 병충해가 확산된 8월 강수 일수가 17일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익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해 미래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기록물이 수집됐는데요.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보니 모두 749점이 모아졌습니다. 익산시는 근대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민간 기록물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바랜 흑백사진. 지난 1942년 중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대동 천년단입니다. 대동 천년단은 지정천을 중심으로 1947년에 창설된 반공주의 우익 청년단체입니다. 광복군이 사용했던 포대 겉면에는 소속 부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중국 상해에서 철도를 통해 익산으로 보낸 화물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지난 1929년에 만들어진 1위 농림학교 졸업앨범. 100년 가까이 민간에서 보관해왔지만 보존 상태가 우수합니다. 앨범을 보면 당시에도 야구와 테니스 등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고 학생 이름이 일본식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창씨 계명의 아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물은 모두 익산 시민들이 기증한 겁니다. 익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민간 기록물을 수집했는데 749점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55분께서 약 700여 점의 민간 기록물을 저희 시에 제공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 관리를 하고 익산시는 3일 전문가 2차 심사를 진행해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익산군 관내도와 도전공장 고무인, 응기동 효열각 자료 등 18점의 민간 기록물은 가치가 높아 박물관 전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익산시는 근대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민간 기록물을 다음 달 중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근대 역사의 어떤 기록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수집이 되어 있고 이런 기록물들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오며 소중히 보관해온 민간 기록물들. 익산의 생생한 근대사를 품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오늘 농협경제지주 농협물류와 협약을 맺고 원료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내산 원료 공급과 농식품 원료 중개공급센터 운영 등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195억 원이 투입된 농식품 원료 중개공급센터는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이며 저장 창고와 하역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군산시가 공공 비축미국 4,916톤을 매입합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해품 2개 품종으로 산물변은 지난 10월 31일 매입을 끝냈고 건조변은 4일부터 23일까지 차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시는 벼를 매입한 직후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공개한 100대 문제 사업에 익산과 군산 지역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100대 문제 사업에 익산 유적지 보존 사업 6억 원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47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면 국비 반영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이 충남의 금강하구뚝 해수유통 주장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장은 지난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가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해 보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지은 만큼 용수 공급에 대안이 없다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곳곳에 도시숲 3곳이 조성되고 또 3곳이 추가됩니다. 군산시는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 쉼터를 만들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암동에 위치한 도시재생숲. 신영시장 옆 폐철도였던 곳을 나무와 산책로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도심 속 녹지를 만드는 도시숲 사업이 군산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금암동 도시재생숲을 비롯해 경포천 설해숲길과 신흥동 도시숲이 올해 조성됐습니다. 도심 속에 만들어진 숲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에는 좀 흐트러져 있었다 그래야 하나? 근데 지금은 모양새가 단정하고 이뻐졌어요. 경치도 아름답고 이렇게 편안해져요. 이미 조성된 3곳의 도시숲 외에도 수송동 새드러브 숲과 도심지 철길숲, 내초공원 새섬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도시숲의 나무들이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 연구에 따르면 소나무를 기준으로 1헥타르당 매년 7.52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도시숲에 5만 그루의 나무를 조성한다면 매년 6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2025년까지 총 1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매년 1,600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 중립에 다가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숲은 바람을 유도해 도심 속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에서 7도 완화해 도심 열섬 현상을 낮추는 등 도심 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숲은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한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원으로서 도시숲과 녹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이 시민의 쉼터를 만들고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 기소된 친부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22살 B씨의 1심 선고형 징역 7년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부는 지난 2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가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북에서 파라인플루엔자 환자 35명이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은 6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치료제가 따로 없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군산의 한 상가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나왔습니다. 최근 군산의 한 상가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로 보이는 돈이 나와 인근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상가 관계자는 위조 지폐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잉크가 번져 있어 은행에 문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조 지폐는 실제 지폐와는 재질이 달랐고 정교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익산 도심 생활 밀집 지역 14곳에 181면의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 공모에서 신청받은 21곳 가운데 모현동 5곳, 영등동 3곳 등 모두 14개소를 선정해 임대차 계약 및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선정된 부지 소유주에게는 최초 3년 동안 개별 공시지가의 2에서 4% 수준의 임대료가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는 재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익산시가 부모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44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익산의 열린 어린이집은 모두 6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어린이집의 36%에 해당하고 도내 시군 평균 23%보다 높은 것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고 보육 내용과 환경 개선에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 지역 골프장이 일본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났습니다. 김제 아네스빌 골프장은 내년부터 국내 골프장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역사 왜곡과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여론이 많지만 이용객이 불편을 겪게 됐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5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교육청으로부터 A 직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공금 통장에서 5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내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이 넘고 정년 퇴직까지 1년 이상 남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명예퇴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상업고등학교가 총동문회의 인문계 전환 여부에 대해 내년 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상고는 내년도 모집 공고가 이미 발표된 상황에서 학교 개편 시한인 내년 5월 안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군산상고의 인문계 전환 요구는 평준화고 여학생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군산상고 총동문회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문계 전환은 학교의 의견 표명이 있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오늘 2021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 가운데 학생 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서 지방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평가 항목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정확성과 전문성, 친절성, 이용 편리성, 사회적 가치 등으로 전북대는 평균 82.3점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는 우수 신입생 장학제도와 우수 학생 기숙형 프로그램, 적극적인 교육 투자, 입학부터 취업 창업까지 총괄 지원, 아시아 연합대학과 연대한 학생 교육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북대는 3년 연속 이 부문 1등을 받았습니다. 원광대 병원의 전공의 미달 사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광대 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공의 정원 27명 중 21명이 지원하는 등 미달 사태를 빚은 데 이어 지난해 7명 미달, 올해도 7명이 미달됐습니다. 원광대 병원은 올해에는 아예 핵의학과와 비뇨기과 등 일부 과목의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공의 미달 사태를 빚는 것은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익산 수소차 시승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익산 팔봉동 종합운동장 동문에서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10에서 15분 동안 시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수소차 2대가 준비되어 있고 한 대는 시승 차량으로 운행하며 한 대는 전시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 내부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설치해 차량에 대한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학원연합회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마스크 4,000개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해신동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취약계층 1인 가구 이웃에게 차렵 이불 25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8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